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고트 꿈백화점 2탄입니다. 출판사는 팩토리나인 출판사입니다. 꿈을 판매하는 꿈백화점에 취직을 한 페니. 1탄에서와 마찬가지로 2탄에서도 꿈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환상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꿈의 백화점.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가 졸업 발표회에 여자를 초대했다. 졸업작품 발표회에 널 초대하고 싶어.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꿈을 꼭 보러 와줘. 그리고 그날은 평상복을 입고 잠들어줘. 발표회에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면 들키지 않고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여자는 무턱대고 참석하기로 약속했지만 비고의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덜컥 내려앉은 기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평소처럼 꿈백화점을 방문했다. 달러고트가 그녀의 눈꺼풀 저울을 정성껏 닦으면서 혼자 프런트를 지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달러고트님. 손님 오셨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달러고트가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다. 제가 평상복을 입고 잠든다고 해서 이 세계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달러고트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그리고 닦던 눈꺼풀 저울을 그녀에게 내밀어 보였다. 여길 보세요. 손님의 눈꺼풀 저울이 계속 감겨있죠? 눈꺼풀 저울은 램 수면 상태를 가리키며 꼭 감겨 있었다.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눈꺼풀이 감겨 있더군요. 네, 요즘 계속 루시드 드림을 꾸려고 잠만 자고 있거든요. 현실 세계의 손님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달러고트가 진중하게 물었다. 여자는 꿈속에서 아무리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한들 실제 자기 자신의 여름방학 내내 작은 방 안에 죽은 듯이 누워있을 뿐이라는 걸 언제부턴가 모른 척하고 있었다. 여자는 달러고트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았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곳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제가 있을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갑자기 루시드 드림을 못 꾸게 되면 어떡하죠? 아니, 오히려 그게 나을까요? 어느 쪽도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진정하세요, 손님. 괜찮아요.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손님께 어울리는 꿈이 있어요. 딱 하나 들어온 건데 다른 분께 드리지 않고 놔두길 잘했군요. 달러고트는 급히 사무실에 다녀오더니 여자에게 꿈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따끈따끈 신상품이에요. 품질은 제가 보증하죠. 검푸른 색상에 안에 보일 듯 말 듯 반투명한 상자의 포장지가 마치 깊은 바닷속 같았다. 이건 어떤 꿈이에요? 제목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이에요. 제 생각이 맞다면 가게에 있는 모든 꿈 중에 손님의 상황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꿈일 겁니다. 그렇게 여자는 퀵슬럼버의 꿈을 꾸게 됐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노트에 꿈일기를 적었다. 그리고 꿈백화점에 다시 방문했다. 여자가 남긴 후기, 즉 꿈일기를 읽은 달러고트가 말했다. 손님에게 있어서 꿈속의 해안은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당장은 두렵겠지만 이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손님의 진짜 세계는 깊어질 거예요. 손님께서도 꿈을 꾸며 충분히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군요. 네, 저한테 정말 필요한 꿈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알게 됐어요. 이제 이곳의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행동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자주 오는 대신 눈을 더 꼭 감고 푹 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래요. 안타깝지만 저도 손님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루시드 드림을 꾸는 능력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갑자기 사라질 겁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손님처럼 아주 수준 높은 루시드 드리머는 대개 20살 이전에 그 능력을 잃거든요. 지금까지 오래 버틴 셈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사라지더라도 제 눈꺼풀 저울을 잘 부탁드려요. 루시드 드림을 꾸지 못하게 될 뿐 저희 꿈 백화점에는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어요. 달러고트가 여자를 위로했다. 그래도요. 이제 기억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영원히 작별인 셈이죠. 우린 언제나 여기 있을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은 여자는 달러고트의 말대로 루시드 드림을 꾸지 않게 됐다. 이후로도 한동안은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전부 현실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기억이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처럼 느껴졌다. 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도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몫했다. 어젯밤에 꿈에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를 엄청 애틋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말해봤자 곧 잊어버릴 거잖아. 이러더라니까. 진짜 이상하지. 사실 뭐라고 말을 더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기억이 안 나. 진짜 애틋했어. 이건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이긴 개꿈이지. 누군가 꿈에서 겪은 묘한 일에 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개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다. 너희는 그런 경험 없어? 날아다니거나 하는 거 말이야. 꿈꾸는 도중에 꿈꾸고 있다는 걸 아는 정도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이런 것도 자각몽인가? 세화야, 너도 이런 자각몽 꾼 적 있어? 아니, 나는 꿈 안 꾼 지 오래됐어. 여자는 우연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으므로 그냥 꿈을 꾸지 않은 척 둘러댔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학생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다시금 그녀가 겪은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았다. 그녀는 꿈속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녀는 정지 신호에 멈춰 있는 차 안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경험이 있진 않을까? 이게 정말 나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페니는 후기를 읽고 난 뒤 망설이지 않고 달러고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노크를 하자마자 돌아오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벌컥 열었다. 비고와 달러고트가 동시에 페니를 쳐다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원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달러고트님, 그 민원 말이에요. 1번 손님 건 맞죠? 맞아. 갑자기 왜 그러니? 비고가 대신 대답했다. 1번 손님과 비고님 말이에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페니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대뜸 물었다. 페니는 비고와 달러고트가 난처해 하며 시선을 맞교환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주제넘은 참견일 수도 있지만 혹시
비고님이 대학에서 제적당하신 것과 관련이 있나요? 이로써 전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비고가 페니의 질문에 자포자기한 듯 대답했다. 두 사람의 반응으로 보아 그들은 페니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가늠해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페니의 질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얘긴 다음 기회에 천천히들 나누도록 하지. 달러고트가 막아섰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때처럼 멋 모르던 청년도 아니고 이 정도면 꽤 오래 비밀을 지킨 셈이죠. 비고는 자신이 제적당한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비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렇게 난 제적당하고 말았어. 외부 손님의 꿈에 직접 등장하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졸업작품을 제출해버렸거든. 이 사연을 모두 듣고도 달러고트님은 날 채용하셨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달러고트님은 내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일본 손님과의 일이라는 걸 알아채셨다고 하더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일본 손님은 너무 눈에 띄었어. 스스로 눈에 띄는 행동을 즐겼지. 그만큼 자네에게는 매력적이기도 했겠지. 자, 자네와 마침 나이가 비슷하기도 했고. 그래서 두 분은 언제 다시 만나셨나요? 페니는 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있었다. 내가 2층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렇게나 빨리 다시 만나다니.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녀가 나를 낯설어 했어. 다른 손님들처럼 말이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지. 괜찮으셨어요? 당연히 그땐 안 괜찮았지. 지금은 괜찮아. 지난 20년 동안 루시드 드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됐고 비슷한 손님들도 덜어 봤거든. 이런 일을 겪는 게 나뿐만은 아니더라고. 그동안 다른 인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라도 자주 볼 수 있으니 다행스러울 뿐이야. 손님과 가게 점원으로서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매번 잘 자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잖아. 모르고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페니는 그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비고는 오랜 친구와의 정겨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흐뭇해 보였다. 자네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마다 괜히 내가 회방을 놓을 것 같아 미안해지는군. 달러고트님이 그렇게라도 갈라놓지 않았으면 더 수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도 없잖아요. 꿈에 빠져서 일평생 잠만 자다가 허송세월하고 더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달러고트님은 그녀와 저 두 사람 모두를 살리신 겁니다. 1번 손님은 요즘 꿈값으로 그리움만 내고 계시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내신 거죠? 이걸 보렴. 달러고트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를 페니에게 건넸다. 민원 등급 3단계. 꿈꾸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수준. 수신 달러고트 꿈백화점. 민원인 1번 단골 손님.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워요. 지난 시절 꿈속에서 일들이 제가 만들어낸 상상일까봐 두렵고 슬픕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서 괴로워요. 꿈꿀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본 보고서는 잠결에 횡설수설하는 민원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든 그리움을 꿈값으로 내고 계셨던 거군요. 1번 손님은 루시드 드림을 꾸던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어떤 계기로 갑자기 그 시절이 생각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고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설명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게 1번 손님의 상상이라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너무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타깝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꿈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 또다시 규칙을 어길 순 없잖니. 달러고트의 말에 비고는 고개를 떨궜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우리 모습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말이 안 돼요. 세 사람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페니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페니의 머릿속엔 온통 1번 손님에 관한 생각밖에 없었다. 일부러 더 먼 길로 천천히 걷던 페니는 식료품점 아드리아의 부엌 앞에 광고용 입간판 앞에 멈춰섰다. 마담 세이지의 엄마의 손맛 케첩, 아빠의 손맛 마요네즈, 2021년 리뉴얼로 한층 깊어진 맛과 감정, 그리움 0.1% 함유. 요리에 서툴러도 괜찮아요. 감정에 호소하면 되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운 부모님의 손맛을 재현해보세요. 페니는 그리움이 들어간 케첩 광고만 봐도 1번 손님이 떠올랐다. 그녀는 홀린 듯이 식료품점으로 들어가서 마담 세이지의 엄마의 손맛 케첩을 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손님의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걸 합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까? 페니는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잡고 비고와 1번 손님에 관한 이야기를 의논하고 싶었다. 그런 페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건지 잊을만 하면 마주치는 아쌈의 뒷모습이 대용량 소스 코너에서 눈에 띄었다. 덩치가 큰 친구는 어디서나 알아보기 쉬워서 좋다. 페니는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섰다. 아쌈,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어? 아쌈은 놀라지도 않고 대용량 소스통 앞에서 심각하게 말했다. 페니, 이것 좀 봐. 마담 세이지에서 또 새로운 소스가 나왔어. 가슴이 뻥 뚫리는 겨자 소스래. 아쌈이 가리키는 곳에는 가슴이 뻥, 코도 뻥,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겨자 소스라고 적힌 팻말이 있고 샛노란 소스통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다. 아쌈은 고민하다가 겨자 소스를 내려놓고 페니가 들고 있던 엄마의 손맛 케첩을 앞발로 톡톡 쳤다. 하지만 역시 난 케첩이 좋아. 대충 만든 달걀 요리도 엄마가 한 것 같은 맛이 나거든. 그리움이 들어간 케첩이라 이걸로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리운 사람을 다시 떠올리기는 힘들겠지? 페니는 아쌈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고 싶었지만 비고가 오랜 시간 비밀로 지켜온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떠벌릴 수는 없었다. 그건 무리지. 30실짜리 케첩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라고. 그런데 그 소식 들었어? 어떤 소식? 야스누즈 오트라가 은퇴할지도 모른대. 어디서 들은 거야? 이리저리 듣는 구석이 있지. 오트라가 진지하게 생각 중이래. 요즘 꿈이 너무 팔리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고민이 많아졌나 봐.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직 타인의 삶도 정식으로 나오지 못했는걸? 정식으로도 나오고 시리즈도 계속 나와야 한단 말이야. 난 결사반대야. 오트라님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오트라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꿈이 얼마나 많다고. 아쌈이 대용량으로 나온 엄마의 손맛 케첩과 아빠의 손맛 마요네즈를 한 통씩 카트에 담으면서 말했다. 페니는 멍하니 오트라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꿈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톡 쏘는 겨자 한 통을 먹어치운 것처럼 머릿속에 뻥 뚫리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말로 이 야스누즈 오트라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꿈이야. 고마워 아쌈. 페니는 당장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처럼 손목시계를 보더니 빠르게 식료품점 문을 나섰다. 그래, 혼자서 야스누즈 오트라의 저택에 찾아갔었다고? 달러고트가 물었다. 달러고트와 페니는 함께 여름 한정판으로 나온
으스스한 꿈을 1층에 진열하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오싹한 포장지 때문인지 꼬마 손님들이 실눈을 뜬 채로 엄마 손을 잡고 그들 주위를 후다닥 지나갔다. 벌써 들으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1번 손님에게 드릴 만한 꿈이 생각나는데 오트라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급했어요. 네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들었단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제 생각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1번 손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야. 오트라도 재밌는 꿈을 만들 생각에 오랜만에 기운이 넘친다는구나. 다 네 덕분이야. 그럼 우린 꿈이 완성되길 기다려보자꾸나. 일주일 뒤 야스누스 오트라가 직접 달러고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무리했는지 눈밑이 퀭했지만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은 평소처럼 세련미가 넘쳤다. 오트라는 핸드백에서 예쁜 꿈 상자 하나를 꺼냈다. 단언컨대 이 꿈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꿈을 만드는 제 특기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페니 씨가 요청한 대로 이 꿈에 여러분의 모습은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1번 손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만 골고루 나눠 담았죠. 그러니까 문제 없겠죠? 달러고트님? 오트라는 달러고트의 양손을 맞잡고 눈을 반짝거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볼 수 있고 긴 시간을 짧은 꿈으로 압축할 수도 있는, 누가 뭐래도 오트라,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꿈이에요. 페니 씨의 아이디어가 아주 탁월했죠. 오트라의 칭찬에 페니가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소식을 듣고 비고와 웨더 아주머니가 달러고트의 사무실로 모였다. 웨더 아주머니는 1번 손님의 눈꺼풀 저울까지 들고 와서 자리에 앉았다. 웨더는 한시라도 빨리 꿈을 전하고픈 마음에 눈꺼풀 저울을 한번 쓰다듬을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것 보세요. 1번 손님이 잠들려고 해요. 때마침 눈꺼풀 저울의 주가 스르륵 움직였다. 제가 당장 모시고 올게요. 페니는 잽싸게 로비로 나가서 방금 도착한 1번 손님을 데리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비고에게 직접 꿈 상자를 건네주라고 말하고는 한 걸음 물러났다. 비고는 긴장한 채로 꿈 상자를 들고 1번 손님의 앞에 섰다. 1번 손님은 영문을 모른 채 두리번거렸다. 왜 저를 여기로... 비고가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다짜고짜 꿈 상자를 그녀에게 내밀자 오트라가 비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무뚝뚝하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서 줘야죠. 비고는 도통 안 쓰던 표정을 불러내려고 애쓰는 로봇처럼 옷조간 얼굴을 요리조리 일그러뜨리다가 겨우 온화한 표정을 찾고 말했다. 이게 네가 찾던 꿈이길 바래. 그날 밤 1번 손님은 오트라가 만든 꿈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야스누스 오트라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꿈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붉은 머리칼을 가진 꿈백화점의 직원 웨더였다. 웨더가 된 그녀는 백화점의 프런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지난 몇 달 동안 개발한 눈꺼풀 저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무려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꿈속에 그녀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런 그녀의 시야에 프런트 너머로 허리를 잔뜩 굽히고 살금살금 걸어가는 어떤 여자 손님의 모습이 들어왔다. 손님은 몰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 손님이 지금처럼 웨더의 눈을 피해서 백화점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웨더가 된 그녀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그 손님의 뒤를 따라갔다. 손님은 달러고트의 사무실을 지나 창고 쪽으로 가고 있었다. 저 말썽꾸러기 손님이 또 꿈값 창고를 훔쳐보려고 하는구나. 정말 못 말려. 꿈속의 그녀는 아이보리색 잠옷을 입은 손님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허둥지둥 손님을 쫓아갔다. 바로 이 순간까지도 여자는 그 손님이 바로 20년 전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시점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이제 그녀는 꿈속에서 백화점 주인인 달러고트였다. 아직 흰머리가 전혀 나지 않은 젊은 모습의 달러고트는 드디어 완성된 첫 번째 눈꺼풀 저울을 프런트의 진열장 위에 올려놓고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 요즘 들어 저울에 눈꺼풀이 감겨있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도 백화점 안팎을 드나들면서 자유분방하게 놀고 있는 저울의 주인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쌓아놓은 루시드 드리머에 관한 연구서적들을 다시 한번 살폈다. 꿈속에서 완벽하게 달러고트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된 여자는 달러고트가 두껍게 밑줄 그어 놓은 책의 한 페이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루시드 드림을 평생 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주 뛰어난 루시드 드리머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관찰되며 그들 중 대부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루시드 드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그리고 뒤이어 달러고트의 생각이 잠든 여자의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들어왔다. 예고도 없이 루시드 드림을 꾸지 못하게 되면 저 손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텐데 여길 떠나더라도 손님은 원래 속해 있던 더 넓은 세계를 누비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세계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손님께 맞는 꿈을 찾아드리는 것밖에 없겠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비고 마이어스의 시점이 되었다. 비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아주 사랑스러웠다. 혹시 말이야, 2020년 정도 되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을까? 비고, 네가 그런 꿈을 만들면 좋겠어.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런데 2020년이 정말 오기는 할까? 곧 2000년이 되는 것도 난 믿기지 않아. 우린 202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난 아주 유명한 꿈 제작자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상도 받고 말이야.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카페에서 장면이 바뀌고 꿈속의 비고 마이어스는 달러고트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고 대학에서 제적당한 뒤 달러고트 꿈 백화점에 면접을 치르러 오게 된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생각이 여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잠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와달라고 했던 내 부탁은 너무 일방적이었어.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 기적적으로 백화점의 2층에서 일하게 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 그의 시선이 손님으로 온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비고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다른 평범한 손님들과 똑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하고 싶은 수천 가지 말을 뒤로하고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손님, 찾으시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자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핸드폰의 메모장을 켰다. 이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난밤 나는 꿈속에서 그리운 이들의 눈으로 지난날의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의 시선.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언제든지 해안가로 돌아갈 수 있는 범고래였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세상에서 이렇게나 열심히 헤엄치고 있다는 걸 그리운 해안가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지난 20년 동안 나의 세상은 깊고 넓어졌고
나는 밤마다 돌아갈 수 있는 넓은 해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20년 전 그때처럼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꿈을 줬어. 여자는 핸드폰 화면을 다 채울 만큼 꿈 일기를 썼을 때 확신했다. 여자는 자신이 적은 꿈 일기를 찬찬히 읽은 뒤 벅찬 마음으로 화면의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달러고드 꿈백화점 1층 프런트에서는 시스템 알람음이 울렸다. 막대한 양의 꿈값이 도착하고 있었다. 띵동. 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타인의 삶, 정식판의 대가로 애틋함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타인의 삶, 정식판의 대가로 설렘이 대량 도착했습니다.